안녕하세요. 드디어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마지막 영상입니다. 1편과 2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1편부터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 1편, 2편을 꼭 보고 오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조건은 권수비 및 1차, 2차 전격 전압이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변압기 입력과 출력 전압이 일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역시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압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뭔 사단이 나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단선돼서 똑같은 변압기 두 대가 있습니다. 용량은 3000kVA, 2차 전격 전압은 400V, 퍼센트 임피던스는 8%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번 변압기와 2번 변압기 탭이 서로 다르게 세팅되어 있어서 1번 변압기는 출력 전압이 400V, 2번 변압기는 출력 전압이 380V로 나오는데 모르고 실수로 병렬을 붙여버렸다고 해봅시다. 참고로 변압기에서 탭은 출력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럼 이해가 쉽도록 변압기 2차 측이 연결된 등가 회로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변압기니까 변압기 2차 측 내부 임피던스는 둘 다 같고 임피던스는 직렬로 연결이 되고요. 변압기 간 출력 전압 차이가 20V니까 이렇게 임피던스 양단에 20V가 걸리도록 20V짜리 전압 소스를 주면 되겠죠? 근데 변압기를 3상 변압기로 생각하고 보면 여기 전압은 상전압이 되어야 하니 루트 3으로 나눠주면 11.55V가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다시 11.55V로 수정하고 직렬 연결된 임피던스를 한 개로 합쳐서 더 간단하게 표시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으니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저항에는 순수 저항 성분도 있지만 리액턴스 성분도 있으므로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가 각각 흐르게 됩니다. 즉,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다른데 병렬을 잡아버리면 두 변압기 사이에 유효 전류와 무효 전류가 함께 흐르며 순환되게 됩니다. 그럼 이 순환 전류가 당연히 변압기 내부 코일의 발열을 유발하겠죠. 자, 근데 조건 3번과는 다르게 이번엔 유효 전류도 있어서 코일의 저항 성분을 직접적으로 발열도 시키므로 4번 조건은 훨씬 더 임팩트가 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순환 전류가 흐르는지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큰일 난 상황인지 감이 오실 테니까요. 자, 그럼 변압기 용량과 전압 퍼센트, 임피던스는 보시는 바와 같고 보통 변압기는 리액턴스 값이 저항 값보다 훨씬 큽니다. 코일이니까요. 이 정도쯤 되는 변압기면 저항과 리액턴스 비를 한 10배로 잡고요. 마지막으로 전격 전류는 계산하면 4330A가 나오니까 이렇게 적어두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값을 구해야 하는데요. 내부 임피던스 값은 기준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곱하면 되죠. 1편에서 한 내용이고 계산을 이렇게 쭉 해보면 0.00424옴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임피던스 저항 값을 알았으니 순환전류 RZ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오메 공식에 넣어서 구해보면 순환전류 RZ는 1362A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차 측 전압 차이 20V는 2차 전격 전압의 5% 정도 수준입니다. 전압이 고작 5% 정도 차이 나는데 병렬을 붙였더니 순환 전류가 1362A가 흐르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변압기 전격 전류의 31.5%나 되는 엄청나게 큰 전류입니다. 고작 전압 5% 차이가 용량의 31.5%나 되는 순환 전류를 발생시키니 전압 차이가 더 커지면 난리가 나겠죠? 참고로 아까 저항과 리액턴스 비를 10배로 잡았으니 이 순환 전류에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리액턴스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하면 계상이 돌려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4가지에 대해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변압기 병렬을 어떤 경우에 잡을까요? 이 실제 공장에서는 부하가 증가되거나 추가된다고 변압기를 병렬 잡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다고 병렬 잡아서 장기간 계속 운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부하를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변압기를 추가로 설치하죠. 그럼 어떤 때 병렬을 잡냐면
우선 여기 단선도와 같이 변압기를 병렬로 잡을 수 있는 계통으로 설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변압기는 아래 전체 부하를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용량으로 사양이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쪽 변압기 문제 시 다른 쪽 변압기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운영하다가 만약 1번 변압기 또는 그 윗 상단에 문제가 생겨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때 버스 타이 차단기를 투입해 병렬을 잡고 이후에 바로 1번 변압기 이 차측 차단기를 오픈합니다. 그리고 정비가 끝난 다음엔 1번 변압기 이 차측 차단기를 투입해서 다시 병렬을 잡고 바로 버스 타이 차단기를 오픈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 개통 절체를 해야 할 때 부하 측에 계속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 병렬을 잠깐씩 잡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 변압기 차측에 전압과 전류 소스를 뽑아서 동기가 맞는지, 즉 주파수와 위상이 맞는지 계정이에서 확인을 하고 동기가 맞아야 차단기가 투입되도록 인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기를 확인하는 보호요소 번호는 참고로 25번입니다. 도면에 25번으로 표시된 보호요소가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인터록은 전압이 다른 경우는 잡아내지 못하므로 전압이 다른 경우는 투입이 됩니다. 주의가 필요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념 위주로 가능하면 최대한 쉽게 여러 주제에 대해 설명해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